오스만의 함대를 배를 육지로 3km나 되는 거리를 오게 됩니다. 에? 어떻게? 네. 밑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이것이 끌고 어떻게 가는-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수레를 밀고 왔겠지 뭐. 당시 이 상황을 묘사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언덕이야.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 이거 진짜 개고생했겠네요 저게 다들. 가능한 와. 건지. 아 심지어 언덕이야. 네. 어떻게 마음에 때 이제는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 되잖아요. 옮겨라라고 하면 되는데. 와. 그리고 언덕 다음엔 뭐가 있죠 항상? 네.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그거 죽음이에요. 그거 죽음이에요. 맞아 맞아. 저 당시에요. 이 오스만 제국의 전함은 70여 대입니다. 대단하다 근데. 메흐메트 2세는 이 작전에 모든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통나무를 베어와서 길을 만들고 수많은 병력으로 죽으림을 다해서 배를 끌어서 언덕을 넘었죠. 이렇게 거대한 전함 70여 척이 언덕을 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주일? 일주일? 아닙니다. 한 달?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 하루? 하루입니다. 하룻밤. 하룻밤. 하루 만에 70여 척을 네, 하룻밤에 일주로 옮겼다고요? 언덕을 넘어서 골든혼의 바다 위에 띄어진 것이죠. 그리고 메흐메트 2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예니체리를 모조리 투입하게 됩니다. 온갖 무기를 휘두르며 적을 무차별하게 도륙하는 예니체리 군단의 공격으로 결국 오스만 제국은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됩니다. 드디어. 메흐메트 2세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를 컨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이슬람의 도시로 새롭게 꾸미는데 이게 바로 투르키의 최대인 도시인 이스탄불이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네.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유럽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 사건을 엄청난 재앙으로 생각했어요. 재앙이요. 네. 사실 유럽 사람들은 2000년 가까이 이어오던 로마 제국이 정신적인 뿌리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원 전부터 한 2000년 가까이 이어오던 로마 제국이 갑자기 완전 사라졌으니까 진짜 유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야 저 요새를 함락시켰으니 소문이 엄청 퍼져나갔겠네. 이렇게 유럽과 주변국의 맹위를 떨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오스만 제국은 마침내 커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장소들을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의 정복 전쟁에 이 커피는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컨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에 오스만 제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역은 크게 확장이 됩니다. 다 먹었네. 지중해 동쪽의 강국을 물리쳤고 또 중동과 지중해 남쪽을 차지하던 강국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도 겨루게 됐고요. 치열한 전쟁 끝에 맘루크 왕조와의 잇따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성지인 예루살렘과 중동 최대의 도시 카이로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맘루크 왕조를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당대 최강의 나라로 떠오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커피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당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던 예멘입니다. 아니 저기 모카라는 거를 차지했는데 네, 그래서 카페 모카가 있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어머나. 자,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예멘을 차지함으로써 커피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커피 농사를 짓는 곳이 예멘이 당시에 유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커피가 예멘에서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커피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멘의 건너편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 거기에서 전설이 하나 내려와요. 그 에티오피아의 산지에는 갈디라는 목동이 살았어요. 칼디. 그래서 갈디는 평소처럼 염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염소들이 잠도 안 자고 펄쩍펄쩍 이렇게 널뛰고 있었어요. 마치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갈디는 그거 좀 많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염소들 관찰을 했는데 염소들이 들판에서 붉은 열매를 먹고 나면 이상해진다는 거 알게 됐어요. 아. 이 열매가 바로 커피였죠. 커피 열매.